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1차에서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이 2차가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뇌물죄에 관련해가지고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컨대 정진상 씨와 김용 씨에 대해서 돈이 뭐 수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제공됐다라고 그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돈과 이재명 대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그 김만배 씨가 428억의 배당금을 그 여러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승인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만으로도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 혹시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정확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번엔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무슨 뭐 공문이나 증거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혼자 다녀오겠다라면서 당과 지지자들에게 동행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론을 좀 의식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친명과 비명 간에 어떤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지지자들이 검찰 현장에 나간 의원과 나가지 않은 의원을 구별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있다가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소환하고 있는데 자신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은 밖에서 추위에서 떨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앞서 이제 저희 보도 내용을 보면 앞서 냈던 진술서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진술서를 추가로 내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진술서를 쭉 봤더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 이 사건과는 그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여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글자 크기가 듬성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핵심은 정진상과 김용이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진술서로 가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추가 진술서로 또 제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라고 했으니까 추가 진술서를 안 낸다는 건가? 뭐 좀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안호영 대변인의 말은 사실은 앞뒤가 그 모순이 되는 게 지난번에 내용 그 제출한 진술서에 큰 내용이 없는데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진짜로 이번에 추가 진술서도 없이 지난번에 냈던 그 달랑 한 30몇 페이지짜리 그 진술서로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진술 거부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질문 내용을 갖다가 잔뜩 그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현출하는 게 어쨌든 재판을 그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아무리 특수부 수사를 할지라도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멈추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있고 또 쌍방울 수사,
또 쌍방울 수사 끝난다고 하니까 또 백현동 수사, 또 백현동 수사 끝난다고 하니까 또 뭐 정자동, 그리고 엊그제 백현동 압수수색을 했는데 성남시의 모든 인허가 서류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허가 서류까지도 압수수색해서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한 절박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 사건과 또 대장동 사건을 함께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검찰로서는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대장동 재판에 이제 첫 판결이 나오긴 했었죠. 첫 선고가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그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게 이게 뇌물이 아니다. 자, 이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었어요. 예. 화천대유가 설립한 직후인 2015년 6월 달에 입사를 해서 2021년 3월까지 한 5년 9개월 동안 다녔는데 급여가 처음엔 한 230만 원 정도 되다가 퇴직할 때는 한 38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퇴직금이 이러할 경우에 얼마쯤 되느냐? 2,260만 원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퇴직금의 220배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대가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다 해가지고 알선수재, 특가법상의 뇌물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검찰이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마지막에 구형을 했는데 15년과 벌금 30억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만배 씨는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한테 그냥 뭐 별로 근거도 없이 50억을 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땐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법원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50억 원이라는 금액,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이야기는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너무 과하죠. 근데 실은 저도 무죄를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나와서 무죄를 예상했다고 하잖아요. 곽상도 의원을 말을 들어보면 무죄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검찰에 기소한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대가로 줬다는 건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이 하나도 이 대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검사가 알고서도 기소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본인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좀 웃기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무죄가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게 독립생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상도 씨 아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받았어도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검찰의 항소심에서 3자 뇌물죄로 뭐 기소를 변경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롱 섞인 국민들의 비판이 아니 조국 장관은 전 장관은 6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청탁금지법으로 위반해서 위조를 해서 추징금이라도 600만 원 다 추징하거든요. 근데 곽상도 씨 50억은 10원도 추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3자 뇌물죄로 이제 다시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만약에 1심 판사의 주장대로면 따로 살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니까 결론은 돈은 아들이 받고 청탁은 아버지가 받았다라고 해서 3자 뇌물죄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조직의 차원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뭐 국민께서 아까 이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권력자의 자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줘도 이게 무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김만배 씨는
성균관대 동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기자와 검사를 떠나가지고 대학 동문으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고 그다음에 6년간 화천대유의 그 퇴직금 총액이 예. 다른 사람들한테 준 퇴직금 총액이 2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억을 갖다 줬단 말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큰 돈이 성과급 같은 걸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재산이 38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들한테 50억을 갖다 주는데 그걸 몰랐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도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다 직무 관련성 인정돼서 뇌물죄가 성립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이 너무 이제 만연하게 생각을 했다. 정영학 씨 녹취록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영학의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보면 그 곽 의원이 돈 달라고 한다 골치 아프다 그다음에 또 아들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돈 언제 줄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다 녹취록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정도면 법원에서 인정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국 혐의는 뭐냐면은 하나금융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예. 그다음에 성남의들이 와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아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조금 더 그 집요하게 그 논리를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